갈수록 악화되는 무릎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주인공. 아이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분.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김영희 씨입니다. 아이고야, 이 제가 다 아슬아슬합니다. 계단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뒤로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이 집에 처음 이사 올 때는 3층 정도는 계단으로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간절하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져 외출을 삼가한다는 영희 씨. 하지만 오늘 나온 이유는 약국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약국에서 뭘 사시나 했더니 바로 무릎에 붙일 파스입니다. 요즘 부쩍 걷는 게 불편해진 영희 씨는 진통제에 의지를 많이 한다는데요. 병원이라도 가면 좋겠지만 통증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식은땀 나는 짧은 외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고, 자리에 앉기 바쁩니다. 아직도 통증이 계속되는 듯한데요. 무릎 상태를 살펴보니 아유, 한눈에도 무릎이 부어있네요. 나이가 들수록 겨울이 무서워집니다. 지금은 파스를 붙이는 정도지만 앞으로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 걷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 지독한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이쪽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른쪽, 왼쪽 양쪽이 다 아파요. 갱년기가 오고 나서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열이 확확 오르는 증상이 있었어요. 살도 10kg 넘게 쪘고요. 50대 초중반인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연골이 닳아서 거의 관절이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너무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지금 이제 관절염이 4기까지 와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수술하라고 권유를 받아서 수술 날짜까지 잡았었어요. 인공관절 수술도 여러 번 권유받았지만 할 수 있는 한 미루고 싶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친구들보다 더 쌩쌩하고 건강했었거든요. 근데 무릎이 아프면서 제가 친구들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 보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우울해지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불편한 무릎 때문에 외출이 줄어들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사입니다. 식사로 라면을 드시네요? 아예 제가 장봐와서 음식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면 종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을 잘 즐겨서 먹어요. 라면을 2개나 준비한 영희 씨. 건강에도 좋지 않은 라면인데 좀 많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라면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는답니다. 아, 맛있겠다. 영희 씨의 무릎 건강 악화 이후엔 식습관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식탁이 있는데도 바닥에 상을 펼친 영희 씨.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는 것도 무릎에 무리를 주는 좋지 않은 자세죠. 아이고, 좀 천천히 드시죠. 어허. 라면 2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선생님. 네. 2개를 다 드셨는데 지금? 누가 다 먹었지? 먹다 보니까 이거 다 먹게 되네요. 주책이야 정말.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아이고, 국물마저 다 드셨네. 그런데 맵고 짠 라면을 다 먹자마자 냉동실로 향하는 영희 씨. 이번에 집어든 것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하, 칼로리도 높고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까지 먹는다면 비만이 걱정되는데요.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체중이 10kg가량 증가했다는 이영희 씨. 아, 배불러. 이제는 관절염뿐만 아니라 대사질환도 걱정됩니다. 살이 찌니까 고지혈증까지 생겨가지고 또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니까 당뇨 전 단계까지 와서 당뇨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데 식단 관리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제 의지대로 제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노력을 해봐야겠죠. 이런 사진 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팔팔했었나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아유 이때만 해도.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요즘, 그때 조금만 더 무릎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때가 너무 그립다. 제가 여행하는 거나 특히 등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래 조망을 내려다보는 그 성취감이나 희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등산을 제대로 못하고 바깥 활동, 운동 이런 거를 무릎 통증 때문에 못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무릎이 좋아지면 등산이나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다시 하고 싶어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보는 시간. 당신의 건강 위기, 이것이 문제였다. 앞서 만나본 그 사례자처럼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7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여성 68%에서 방사능적 검사 시 골관절염 소견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무릎 관절에 더 통증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버님들보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맞아요. 저도 진료를 하게 되면 할머님들이 무릎, 어깨, 손목, 관절통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처럼 중년 이후 여성이 관절염에 더 취약한 이유는 여성의 허벅지 근육은 더 약하고 연골은 더 얇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성들만이 겪는 극심한 호르몬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호르몬 변화라면 혹시 갱년기 말씀이신가요? 네. 여성은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의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됐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뼈,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은 줄어들고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근력의 힘도 줄어드는 반면에 체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골은 계속 약해져 가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져서 그것을 버텨내야 하는 연골 손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체중이 늘면 관절에 부담이 돼서 관절염을 촉진시키게 되고 결국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해서 또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겠군요.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비만율을 보면 약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표준 체중만 유지해도 관절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여성분들 특히 갱년기 시기에는 퇴행성 관절염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관절에 문제가 생긴 이유, 여성 호르몬 감소가 문제였다. 자, 앞서 여성에게서 퇴행성 관절염 발병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쉬는 게 뭘 것 같아요?
아유, 일단 무릎을 쓰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아프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좋은 데 가자고 해도 아유, 싫다. 너희들이나 다녀와라. 특히 여행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이 관절염 자체의 문제는 통증으로 시작해 운동 부족과 근육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의 독소를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 발병률을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서 18년간 표본 분석 결과 관절염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행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 중노년층에게 낙상사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낙상사고로 인한 고령층의 고관절 골절 발생의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은 21.5%, 여성은 1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 관절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조기 발견과 치료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관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관절염이 더 큰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관절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연골 재생 치료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가 되면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연골이 아이고야.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맞닿아 있네요.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지만 또 고령의 나이에 수술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으로 재수술 위험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람 중 약 20에서 30%가 수술 후에 통증과 장애를 경험하고 또 수술한 자 3명 중 1명은 2년 이내에 다른 관절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뼈 주사나 연골 주사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 일단 뭐 어떤 치료라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뼈 주사 하는 거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인 경우가 많아서 자주 맞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치료법도 있는데요. 이게 뭐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채워주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완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골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내 연골을 잘 아끼고 또 잘 지켜서 오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군요. 당신이 연골을 오래 사용하기 위한 방법. 내 연골을 최대한 아껴 사용해라.